4학년 1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학년 1학기도 이제 큰 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멘붕 옵니다. 12자리 수까지 나오죠. 아, 이게 왜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런 건지. 펜이 안 써져서 너무 불편하네요, 지금. 자, 5자리 수, 만 자리부터 5자리 수가 되죠? 그래서 1000조까지 하면 12자리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만 제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4학년 1학기 이 큰 수에서 애들이 멘붕이 와요. 왜냐면 여기서 큰 수도 어렵지만 10배, 100배,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자, 마인드맵으로 해서 만이라는 수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천이 10개인 수, 만이 1개라는 만이 1개이거나 9,999보다 1 큰 수,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는 여기 처음에 할 때 일단은 1100, 일십, 백천을 설명을 하고 일십, 백천에서 천이 여기 모형이 있죠. 천 모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10개가 되면 우리는 받아 올림이라는 거 하잖아. 여기가 이제 1만이라고 읽어. 그래서 여기는 밑에다가 만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판서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만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네모칸 밑에는 억을 써주셔야 되고요. 왼쪽에 1 밑에는 조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천조, 백조, 십조, 1조는 그냥 조라고 읽어. 마찬가지 천억,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이렇게 읽어보는 거. 그래서 어쨌든 모든 자리가 1111로 되어져 있다. 이걸 각인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5만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있죠? 나눠서 하는 저 같은 경우에 교구들이 좀 많은 편이라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같이 합체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겹자석 같은 거 있으면 뭐 구배해 주시면 설명할 때 좋아요. 숫자 5만 적어 놓는 것보다 이 겹자석을 겹쳐가지고 5는 5만이고 3은 3천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나눠놓고 읽어보는 걸로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여기는 1들의 모임이잖아, 네 자리는. 그리고 앞에 여기는 만이라고 읽었지. 그래서 5만, 4만, 9만, 2만 이렇게 읽어보게 하고,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도 3만 하고 이 자리에 띄었었죠. 그래서 이게 띄어쓰기까지 가르쳐 주시면 읽을 때도 편하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도 제가 이게 다 끊어놓잖아요. 끊어놓고 하면 읽기가 편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만, 100만, 1000만 다 설명을 해서 여기는 제가 되게 수월하게 해요. 앞에서 제가 아까 만자리 할 때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는 너무 쉽게 해요. 10만은 만 원이 10개인 거야. 그래서 10만이라고 읽어. 근데 여기 10이라고만 읽을 줄 알면 뒤에다 만만 붙이면 돼. 대신에 만을 붙이지 않으면 그냥 10이 되기 때문에 만은 0을 4개를 대신을 하는 거야. 만이라는 글자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저께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4학년인데 그 도표 꺾은선 그래프 할 때 그 세로에 10만, 20만, 30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10, 20, 30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1000만이라는 거. 그래서 네 자리씩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 저는 이렇게 끊어놓고 하는데 애들이 문제에 있는 거 끊는데 본인이 쓴 것도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어요.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 쓸 때는 띄어서 해라. 네 자리씩 띄어서 써라. 그럼 네가 읽기도 편하고, 답을 쓰기도 편하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0만에 100배라 하면 10배가 되면 왼쪽으로 한 칸 모두 다 이동하는 거. 근데 100배면 왼쪽으로 한 칸 더 이동해서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보통 아이들이 20배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배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가 나가 있을 때 가 같은 경우 옆에 숫자를 적어보라고 해요. 안 적는 애들이 있거든요. 적어보라고 해서 비교하게끔 합니다. 하시면 되고, 어려워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한글로 적혀 있는 이 4번에 여기 보기에 있는 612억 4천만, 이런 걸 어려워하죠. 중간에 천만, 뭐 천억의 자리나 뭐 10억의 자리가 없을 경우 0을 써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됐고, 띄어세기도 어렵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 말해보기.
10조씩 커지는 수. 그래서 얘는 50조부터 10조씩 커집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수의 크기 비교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2번은 아이들이 이런 걸 안 읽어요. 그래서 그냥 안 읽고 뭐 동그라미 요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직선을 왜 그려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끊고 1번, 2번 저는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내고라고 해도 또 화살표로 안 나타내는 경우 있어요. 그냥 이게 끊어놓는 경우 있어요. 그냥 짝대기로만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 각의 크기 비교하고 재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예각, 둔각, 각도가 있는데요. 예각은 각도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 물어봐요. 270도는 그럼 무슨 각이야? 그럼 대답 못하죠. 맞아. 270도는 우리는 둔각이라고 하지 않아. 180도보다 작은 걸 둔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180도가 평각이라고도 한번 용어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제가 계속 그 말을 쓰기 때문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어림하는 거. 그래서 반 한번 나눠보고, 반 나누면 45도. 45도가 크니까 한 뭐 65도 되겠구나, 뭐 70도 정도 되겠구나 설명해주고, 이렇게 직선 한번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두 무 정도적으로 제가 해주고 아이들한테 네가 한번 직각 한번 그려봐. 그럼 얘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눈으로 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끔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30도죠. 30도이기 때문에 세 개의 숫자에 걸쳐져 있다면 90도인데, 얘는 세 개 칸보다 작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90도보다 작겠구나. 그러면 얘는 예각이겠구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화살표가 의미하는 걸 좀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림에 우리가 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 이걸 뺄셈으로 해야 되는지 덧셈으로 해야 되는지 어디를 찾으라고 하는지 아이들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밑에 우리가 식으로 적혀져 있지만 얘는 덧셈일까 뺄셈일까 한번 가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표나 그래프나 그림을 보고도 우리 수학에서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잖아요, 화살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두색 부분, 노란색 부분. 근데 화살표가 있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덧셈을 얘기하는 걸까? 가게 덧셈? 뺄셈? 어떨 때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것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9번에 그림은 없지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각을 뺄셈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겹쳐서 75도가 전체인데 여기서 뭐 20도를 빼면 남는 거 연두색 부분을 우리가 여기 네모칸 안에 쓰는 거야 라는 거 한번 설명해주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각을 합칠 때는 제가 이 그림 그려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합칠 때는 이 35도를 옆에 100도 옆에다 붙인다. 차일 때는 겹친다. 이런 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25도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기억을 어디를 찾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고, 125도. 자, 평각을 아까 설명해 준다고 그랬죠, 제가. 평각, 일직선, 180도. 그럼 125도는 어느 부분일까? 기억은 어느 부분일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덧셈에서도 부분 전체 했던 것처럼 여기도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럼 부분을 찾으려면 전체에서 알고 있는 부분을 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전체 뺄셈에서 앞에가 전체니까 나머지 부분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유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도, 삼각형의 각도에서는요, 순서에 맞게 써야 되는 게 중요해요. 각을 재어보라고 하거든요. 재어보고 여기 기억, 니은, 디귿에서 쓰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 아이들이 순서를 어기고 본인만의 그 주관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의 순서에 맞게끔 써야 된다. 라는 거 한번 언급해 주셔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뒤죽박죽 하면 안 되고 순서대로 써야 된다. 물론 합이 180도라는 건 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왜 180도가 되는지를 이렇게 접어보고 하잖아요. 접어보고 잘라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저는 해보긴 해요. 삼각형 그려놓고 잘라서 이렇게 접어보고 이렇게 잘라서 붙여보고 해서 180도가 된다라는 거.
이런 거를 직접 해본 걸 안 하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왜 삼각형의 180도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라는 거는 삼각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위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 잘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오각형, 육각형이 결국 180도에서 파생돼서 삼각형이 몇 개가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내각이 몇 도인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 180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가 나오죠? 그러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중에 가장 큰 수가 얼마일까요? 999 곱하기 99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 곱하기 100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10만보다 작겠죠.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한 번씩. 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4학년 친구가 사실 이게 좀 늦게 나와서 그 친구 좀 일찍 시작해서 다른 책으로 했는데 이거 어려워해서 그렇게 끙끙 앓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전후 관계를 잘 살펴보라고 했어요, 제가. 등호가 무슨 뜻인지 우리 기억하지? 등호는 양쪽이 같다란 뜻이잖아. 또는 다 모든 게 같다란 뜻이잖아. 그러면 10은 그대로인데 1386이 왜 나왔을까? 이런 거를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고 하니까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으로 또 나오죠. 이렇게. 아까 전에 곱셈에서는, 곱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곱도 10배가 된다. 근데 애들이 이런 것 때문에 15 나누기 3은 5인데 150 나누기 30이 50이라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곱셈이랑 연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15 나누기 3이 5잖아. 그런데 만약에 사탕이 15개를 3명이 나눠 먹었는데 사탕이 10배로 늘어서 150개가 됐어. 사람 수는 똑같아. 그럼 내가 가져가는 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게 10배가 된다는 거 아이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자, 사탕수가 150개인데 나눠 먹는 사람 수가 30명으로 10배가 늘었네? 그러면 많아질까? 똑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데 뭐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언급해서 150 나누기 30이 115 나누기 3과 몫이 같다라는 거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 여기 중요하죠. 이제 나머지가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은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도 어려워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75는 이거 우리 옆에다 쓰기 하잖아요. 여기 뭐 50은 왜 나왔는데 25 곱하기 20. 그래서 500이라고 해서 500이라고 위에 썼고 70 니은은 570 니은 빼기 500이잖아요. 이런 거 저는 옆에다 씩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75는 70 니은에서 75를 빼서 4가 됐으니까 이것도 전체와 부분의 관계인 거죠. 전체에서 부분인 75를 빼서 다른 부분인 4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찾으려면 얘네들이 더해서 쓰면 되겠구나. 그 니은이 9구나. 이런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계속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다 식 쓰기 하는 부분 나오죠? 이 부분 식 쓰는 거 저는 없는 거에도 다 쓰게 해서 아이들이 어느 때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병인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사실 지금 처음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건 세 칸 이동을 어려워해요. 세 칸. 이거 한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세 칸. 점이 오른쪽, 왼쪽, 위쪽, 뭐 왼쪽, 오른쪽도 헷갈려 하잖아요, 애들이. 왼쪽, 오른쪽 알려주시고, 위아래는 아니까, 왼쪽, 오른쪽이랑, 그 다음 칸 세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거 말고는 여기는 어려운 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점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동 후가 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했는지 이렇게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7번 같은 문제가 또 많이 틀려요. 왜 많이 틀리냐? 처음과 끝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점을,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한 이 점 있죠. 이 점들이 모두 다 이동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이 점만 먼저 이동시키는 거예요. 왼쪽으로 4칸 밀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3칸 밀었을 때 이 점이 이동해. 그럼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따라오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뒤집기. 뒤집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바뀌고 위아래가 바뀐다는 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 똑같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모양이 똑같다는 걸 저는
주변에 있는 사물로 설명을 시켜줘요. 뭐 애들이 갖고 있는 지우개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바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니네가 진짜 뒤집어 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제가 그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그려져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돌리기, 복병이죠. 돌리기. 자, 시계 방향. 돌리기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기해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왼쪽으로 돌리지 않아.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하지 않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기해 주시고, 각도 50, 90도, 180도, 270도, 뭐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래 하고 있네요, 제가. 네, 박계림 지사장님,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그죠? 빨리 정리해야 될 것 네, 알겠습니다.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네. 그다음 표와 막대 그래프에서도 3학년 2학기 꺾은선 그래프. 여기도 가장 많은 것과 적은 것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되고, 여기 뭐 표와 그래프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 잘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배열에서 어디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씩 커지는지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들이 규칙을 설명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규칙 설명해 보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더해주는 수, 더하는 수,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